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주제를 또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돌아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했는지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예, 근데 그걸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좀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다스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인정해라. 고백을 하고 고백해라. 나머지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투라 했는데 예. 그쪽 반응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그동안 해놓은 얘기들이 뭐 대통령 저도 뭐 그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전달을 했더랬어요. 유인태 의원도 직접 하셨어요. 했더니 그냥 인정해라 이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뭐 유 선배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한테 그런 충고를 들었다. 예. 근데 아마 그동안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왜 나한테 묻느냐. 내 거 아니다. 계속 해왔죠. 이제 그래 놓고 갑자기 사실은 뭐 하고 얘기하기가 참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제는 뭐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 밀고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타이밍 놓쳤다. 놓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3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1월 17일입니다. 뭐 주요 내용을 보면요. 정치 공작이다. 정치 보복을 느낀다. 이게 1월에 나온 거고요. 3월 들어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검찰 소환됐을 때죠.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끼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1월부터 3차례 입장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 유인태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했다죠.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다툴 건 다투고 그래야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MB 측근 쪽에서 나온 말이 시기가 늦었다. 뭐 때를 놓쳤다는 뜻이겠죠?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무슨 의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좀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 자, 지금 가장 먼저 쓰신 게 차지원 교수께서 가장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유인태 의원이 때를 놓쳤다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앞서 뭐 정태근 전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돈과 권력 명예를 다 같이 뭐 그 같이 하려다 보니까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돈과 권력 명예도 다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돈 자체가 이 청부 깨끗한 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 출발, 뭐 이 쉽게 말하면 잘못된 단추를 끼고 시작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데 사실 뭐 지금 뭐 이 사업가가 성공해서 정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제대로 세금 내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그렇게 축적한 부를 토대로 해서 그 돈 가지고 정치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숨기고 그것이 불법하게 조성된 돈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 그 때를 뭐 보고 자신이 고백을 한다? 뭐 저는 그것이 다 허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때는 없었다. 때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정책은 의원님께서는. 저는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 유인태 선배님이 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럴 겁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 4월 3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정상문 비서관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예.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라고 예. 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MB 청와대도 그렇고 그 예. 당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 당시 임채진 총장이 무려 조사를 해놓고 4월 30일 날 조사하고 23일 끌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인태 선배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MB가 어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명료한 일에 대해서는 예. 인정하고 예. 그 사과를 하고 그 나머지 것만 다투는 자세로 갔다 그러면 불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저도 이제 뭐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전체 그러니까 뭐 207쪽 중에서 범죄 일람표가 100몇 페이지고 예. 실제로는 86페이지더라고요. 예. 쭉 봤는데 이 상태로 가서는 방어하는 거 암만 쟁점을 달아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김백준 씨가 자기가 받았거나 예. 중개했다라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또 사죄를 드리고 제가 너무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스 포기할 각오를 왜 못하냐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포기할 각오를 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황 소장님. 저는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가. 저는 예. 입장 발표 부분에 대해서요. 예. 내가 폭로할 거 있다 나도 아. 이 입장을 발표한다는 줄 알았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예. 그 저분이 왜 때가 없었는가 하면 저도 때가 없다고 봐요. 종류가 좀 다양해가지고 예. 지금 때가 과연 사과라는 게 몇 가지면 한 두세 가지면 예. 자, 이것도 잘못하지만 종류가 많으면 그게 사과가 사실 될 수 있겠는가. 또 사과를 해줘도 받아줘도 안 되죠. 그런 사과는요. 그래서 저분을 이제 위해서 제가 좀 MB를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요. 저분이 대통령 될 때부터 도덕성은 좀 떨어지는데 예. 능력은 출중하다 이렇게 하고 다 뽑아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여기서 가져야 될 교훈은요. 어느 정도는 나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다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지주 소장께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글쎄요, 저는 역사에서 돌이켜서 가정을 해본다는 게 예.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어제 그 구속됐었을 때 상황을 보고 예. 한 두 번 정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퇴임 후에 아까 여러분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퇴임 후에 사실 5년여의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떤 보호막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너무 안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수사가 개시되고 자기에게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까 정태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다스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이권을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서 헐벗은 모습으로 나섰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구속되는 모습은 피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선고에도 상당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구속되는 시점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예, 저는 반대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저 아까 정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 기회는 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는 언제냐면 그 공판기일 첫 기일 때 그 인정할 거는 다 하고 그리고 탈세한 게 있으면은 세금을 납부하고 벌금 또 부과되면 벌금을 또 역시 내고 뭐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빨리 이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좀 국민들이 상처받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럼 본인의 어떤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자칫해서 또 이거를 1년 동안 끌고 항소 상고하게 되면 괜히 국민한테 더 피곤함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짧고 굵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유인태 의원하고요. MB 측근하고 대화를 앞뒤를 다 읽어보면요. 이 때를 놓쳤다 할 때 이 때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를 고백할 시기. 여기에 놓쳤다. 역시 다스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뒤를 다 읽어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과거에 4차례의 검찰 특검에서 MB와 무관하다 했어요. 근데 이번 검찰에서만 100% MB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똑같은 검찰이 100% 다른 말 하면 어느 말을 믿습니까? 이번에 검찰 발표가 100% 진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다스가 100% MB 건지 무관한 건지 아니면 이게 3분의 1씩 가족 기업인지
이건 이게 법원에서 증거와 팩트로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지 저렇게 검찰의 주장만으로 단정적으로 이게 다스는 100% MB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시간이 이게 누적되니까 통상 가장 마지막 수사가 가장 그래도 많이 밝혔다. 이렇게 보는 게 통상 제가 보기에 이번 수사는 또 이게 죽은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떻게 가혹한 수사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보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갑자기 발언권 요청하셨어요? 예,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두세 차례에 걸친 조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조사와 너무나 확연한 결과가 나온 거에 좀 대해서 다르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살아나는 정권이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까지 독립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의 뭐 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적어도 MB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평행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인정을 안 했는지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예, 근데 그걸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좀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다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백을 하고 나머지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투라 했는데 그쪽 반응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그동안 해놓은 얘기들이 뭐 대통령 저도 뭐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전달을 했더랬어요. 유인태 의원도 직접 하셨어요. 그냥 인정해라 이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뭐 유 선배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한테 그런 충고를 들었다. 근데 아마 그동안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왜 나한테 묻느냐. 내 거 아니다. 계속 해왔죠. 이제 그래 놓고 갑자기 사실은 뭐 하고 얘기하기가 참. 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주제를 또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돌아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보고 자신이 고백을 한다? 뭐 저는 그것이 다 허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때는 없었다. 때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정책의존 의원께서는. 저는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 유인태 선배님이 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럴 겁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 4월 3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정상문 비서관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MB 청와대도 그렇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 당시 임채진 총장이 무려 조사를 해놓고 4월 30일 날 조사하고 23일 끌었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선배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MB가 어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명료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사과를 하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제는 뭐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 밀고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타이밍 놓쳤다. 놓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3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1월 17일입니다.
뭐 주요 내용을 보면요. 정치 공작이다. 정치 보복을 느낀다. 이게 1월에 나온 거고요. 3월 들어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검찰 소환됐을 때죠.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끼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1월부터 세 차례 입장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 유인태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측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하게 했다죠?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다툴 건 다투고 그래야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MB 측근 쪽에서 나온 말이 시기가 늦었다. 뭐 때를 놓쳤다는 뜻이겠죠?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무슨 의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좀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 자, 지금 가장 먼저 쓰신 게 차지원 교수께서 가장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유인태 의원이 때를 놓쳤다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앞서 뭐 정태근 전 의원께서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돈과 권력 명예를 다 같이 네. 뭐 그 같이 하려다 보니까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돈과 권력 명예도 다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돈 자체가 네. 이 청부 깨끗한 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 출발, 뭐 이 쉽게 말하면 잘못된 단추를 끼고 시작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데 사실 뭐 지금 뭐 이 사업가가 성공해서 정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제대로 세금 내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그렇게 축적한 부를 토대로 해서 그 돈 가지고 정치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숨기고 그것이 불법하게 조성된 돈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 그때